안녕하세요. 초1 남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초1 수학을 가볍게 보고 아이에게 기본서 없이 최상위 수학 1-1-1을 풀렸습니다. 기본 문제는 많이 틀리지 않았는데 심화 문제들은 하이레벨을 어려워하면서 풀렸습니다. 정답률은 7-80% 정도 나왔습니다. 여름방학에 틀린 문제들만 다시 한번 풀리고 2학기부터는 2-1 학습시켜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그래도 되겠죠? 네, 그래도 되는데 다시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앞에도 얘기 나왔던 건데 1학년이면 교과 자체가 별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를 풀리지 않고 기본서나 뭐 이런 것들을 풀렸으면 정말 연산 연습하듯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다음 입체 도형은 잘 굴러갑니까? 다음 입체 도형은 잘 싸울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에요. 직접적인 수학이 아니에요. 생활 속의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학과 친해지기 같은 내용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심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수학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보다는 심화도 인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복잡한 그림을 주고 세모는 그림 안에 몇 개가 있고 네모는 몇 개 있는지 세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그림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어렵죠. 예. 그런 것들이라 지금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는 건 좋아요. 넘어가는 건 좋은데 저는 사실 1, 2학년 때는 그렇게 교과의 내용만 심화한 것들, 이거보다는 좀 균형 있게 전반적으로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최상위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 복습하고 2학년 1학기로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초2 소마 다녀요. 소마 사고력은 좋아하는데 교과 심화는 어렵다고 싫어해요. 3-1 도형 연산 최상위 하다 어렵다고, 자기는 2학년이니 2-2도 풀겠다고 해요. 최상위 다 하고 다시 최상위 S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런 아이들에게는 교재로 따라하는 풀리는 수학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교재로. 그리고 일단 사고력 학원을 다녀도 교과는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가 됐어요.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가 됐고, 그 다음에 교과 심화에서 최상위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식을 푸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정말 이런 문제도 나와요. 3학년 정도 돼서 측정 영역에서 제가 어머님들 아시기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A 더하기 B는 얼마, B 더하기 C는 얼마, C 더하기 A는 얼마. 세 개의 물건이 있는데 얘네 둘 더하면 얼마, 얘네 둘 더하면 얼마, 얘네 둘 더하면 얼마, 각각이 얼마인지 구해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냐면 중학생들하고 똑같이 가르칩니다. 세 식을 모두 더하면 각각이 2개씩 있으니까 합이 얼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이렇게, 이걸 애들이 어떻게 그냥 풀어요? 그냥 풀 수 없죠. 뭔가 기술을 배워야 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해서 다 상황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던가, 아니면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생각하는 방법들을 따풀은 아이들에게 먼저 이런 방법들로 생각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라봐야 돼, 생각해봐 라고 단계를 제시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를 먼저 보게 해서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 학년에만 어려워 얘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개념만 정확하게 익힌다고, 원리만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자. 이거 4학년 넘어가면 나오지도 않아. 뭐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얘가 어려운데 이래서 어려워. 근데 다음엔 안 나오긴 할 거니까 이거는 원리를 알아본다로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해. 뭐 이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요런 고민이시라면. 초2 남자아이 사고력 수학하고 다니고 곧잘 하는데 최상위도 2학년까지 풀었습니다. 덧셈 뺄셈 연산 실수가 자주 있어서 고민입니다. 현재 원리셈 3학년 단계 풀고 있는데 2학년 연산 문제집을 더 풀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겠죠.
5세부터 원리셈 쭉 풀었던 아이인데 혹시 추천해 주실 연산 문제집이 있을까요? 실수가 유독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실수가 있는 아이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유독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제별로 드릴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숫자하고 기호 위주로만 되어 있는 책들, 뭐 기적의 계산법이든 이런 걸 해도 돼요.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원리셈으로 공부시키지만 유독 약한 부분이 있는 책에 대해서는 넌 공부 더 해야 되니까 기적의 계산법 한번 하자, 이 학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익히고 연습하는 건 그렇게 하고 약한 건 기적의 계산법. 근데 지금은 제가 기적의 계산법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교과샘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샘은 뿐만 아니라 그 학기에 연습할 수 있는 다른 측정 영역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특히 이제 2학년 2학기 같은 경우는 시간 계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교과샘이. 그래서 교과샘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아이가 이제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딱 요런 게 약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나누어져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소에 공부할 책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기탄 같은 책들에서 딱 그 주제만 찾아서 숫자만 반복하는 걸 해봐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때 아이한테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고, 수학 공부는 이게 맞겠지만 일단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요거 한건 하자, 요런 얘기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긴 합니다. 항상 초2 사고력 학원 따로, 교과 학원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연산은 초사 분수, 두 자리 곱셈 나누기 등 선행 중인데 수학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은 너무 재밌어하고 달려온 것 같고 학원 의지형인 것 같아서 교과를 끊고 싶은데 아이랑 저랑 수학하는 건 싫다고 합니다. 아이는 저랑 수학하는 건 싫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과는 3-2 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유독 엄마 아빠랑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엄마 아빠가 노력을 덜 해서라기보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세고 엄마 아빠랑 공부를 하면 엄마 아빠가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도 간섭한다고 느끼고 이런 아이들 있어요. 근데 초2 아이예요, 또. 근데 제 생각에는 엄마랑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아이를 지금 시기에 억지로 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면서, 그리고 부모가 되고 하면서 학습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상담해 드린 내용 중에 공부는 이렇게 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학습 정서로 보면 엄마랑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드게임이라든가 이런 보드게임들을 통해서 학습을 아이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하고 그 퀴즈 내주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고, 어릴 때 꼭 학습 아니더라도 수수께끼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 싫어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노력한다고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초2면 이제 와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기에도 사실 좀 늦었다고 봐요. 그런 거는 더 어릴 때 해야 되더라고요. 초2도 이미 아이들이 많이 커서 좀 늦었다고 봐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학습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도 아이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2, 3년 후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러시다고 해도 엄마하고 공부하게 하는 거는 아이가 좀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의 분위기를 바꿔서 옮겨 본다든가 조금 지켜보신다던가 권태기라고 하시니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2 소마 다녀요. 언제쯤 교과학원으로 가야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교과학원으로 옮기는 식이요. 사고력 학원 5학년 아이들이 상담을 요청해 주셔도 사고력 학원을 잘 하고 있고 사고력 학원이 재미있다면 그리고 아이가 원한다면 더 다니시라고 말씀은 드리거든요. 다만 교과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과 학원으로 옮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서 제가 어느 학원을 어느 시기까지 다니고 다음에 어느 학원으로 갈아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해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모든 학원들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소마 연구소장 출신이라서 그런지 다들 오늘은 소마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유독 그러네요. 소마 사고력은 좋은데 교과 심화는 어렵고 쉽다. 학교는 쉽다 그래요. 교과 심화는 어렵고 싫고 학교는 쉽고 소마 사고력은 좋고. 앞에 질문하신 어머니시군요. 네, 세상이 S 다시 한다고 하나이. 초2 방학 때 일주일간 수학 복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S1 1학기 정답률이 7, 80% 정도 됩니다. 그래도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충하려고 하는데 방학 때 수학 복습 반드시 필요한 게 맞는 거겠죠? 반드시라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리고 하실 때 틀린 문제 위주로 하시고 틀린 문제 위주로. 그래서 제가 오답노트 활용법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 때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새 책을 한 권 더 구입한다. 그리고 엄마는 틀린 문제만 표시를 해주고 아이에게 그 문제만 풀게 합니다. 다른 문제들까지 다 풀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게 오답노트 활용법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방법입니다. 초1인데 구문만 해서 아직 빼기를 안 해봤고 합이 20인 수만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구문 진도랑 시메스 연산 진도랑 안 맞아서 식은 쓰는데 답이 계속 틀린다고 시메스에서. 집에 원리셈 6, 7세 교과셈 있어요. 어떤 단계를 풀면 좋을까요? 원리셈 6, 7세는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교과셈은 도움이 되겠네요. 교과셈도 지금 시기에 학원도 다니고 하면 교과셈 1학년 2학기 거 지금 받아올림을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1학년 2학기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받아올림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1학기 거고요. 받아올림이 포함된 거일 것 같아요. 학원도 다니고 하면. 그러면 1학년 2학기 거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 원리셈, 디딤돌, 기응, 최상위, 1031 풀고 있고 대부분은 스스로 풀고 오답도 스스로 해결해 보고 가끔 모르겠다는 문제만 알려주고 있는데 연산 실수가 한두 개씩 있는데 연산을 다시 보충해 주는 게 좋을까요?
선행은 못하고 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수학은 재밌어 하지만 연산은 좋아하지 않아요. 사고력 수학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학년은 안 적어주셨지만, 네. 연산 실수는 가끔 있는 한두 개의 실수 때문에 더 많은 드릴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 꾸준히 해주면서 꾸준히 해주면서 개선되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연산은 그 집중해야 될 필요성들을 아이가 느끼면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력을 재미있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고력을 재미있어 하는 아이들 중에 연산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는 건 맞는데 이게 그런 성향을 더 많이 풀게 한다고 해서 그런 성향이 없어지진 않더라.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는 환경들을 개선해 주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하면서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드렸죠.